안녕하세요. 김한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나리오 집필하기에 관련하여 이론과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국가직무능력 표준 가이드를 기준하여 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작품 개요 작성. 구상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만화 콘텐츠 작품의 기획 의도, 주제, 특징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요를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 이야기와 말하기의 합성어입니다. 이야기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작가의 이야기 전개에 이르는 말로 줄거리를 만들어 글로 표현해 작품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화, 연극, 영화, 애니메이션, 소설 등의 줄거리 전개에 쓰입니다. 각 장르의 특징에 따라 형식상의 차이가 있으며 특히 만화의 스토리텔링은 스토리를 글과 함께 연속된 그림으로 표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예술 작품에 나타나는 중심 사상으로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 혹은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말합니다. 주제를 설정할 때는 독자들이 작품을 통해 느꼈으면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며 지나치게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주제를 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웹툰 프리드로우 작가 전선욱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만들면서 예전 프리드로우 자료들을 보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종종 프리드로우 관련해서 인터뷰나 강연 같은 걸 나가면 해주시는 단골 질문이 프리드로우라는 제목의 의미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그동안 공식적으로 해오던 대답은 첫 번째로 프리드로우의 주 무대인 남천고등학교 만화부 이름이 프리드로우라는 것과 두 번째로 작품 내에서 구아린이 하던 대사 중 청춘은 하얀 백지와 같아서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인생은 바뀐다. 즉 남들이 정해준 인생보다 내가 가고 싶은 그리고 싶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사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까먹고 있었던 프리드로우 제목의 유래가 있는데요. 지금 연재 중인 프리드로우는 초반 내용 중에 한태성이 만화부에 들어가는 계기가 한태성 본인이 민지에게 자기가 그리는 만화 몽키맨 웃기끼라는 말을 하게 된 게 결정적 계기였는데요. 리메이크 하기 전에 초창기 프리드로우의 초반 이야기 전개에서는 민지가 친구네 집에 가서 한태성의 졸업 앨범을 보다가 한태성의 메일 아이디가 프리드로우인 것을 확인하고 자기가 예전부터 어떤 사이트에서 즐겨보던 만화의 아이디와 한태성의 아이디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태성을 만화부로 끌어들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요소는 한태성의 친구들은 한태성이 만화 그리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태성이 만화부에 몰래 가입을 하고 구아린이 만화부 이름을 어떤 거로 할지 건의를 받는데 민지가 한태성의 아이디였던 프리드로우를 제안하면서 만화부의 이름은 프리드로우가 됩니다. 이게 초창기 프리드로우 제목의 유래였는데 제가 이 사실을 5, 6년 넘게 까먹고 있다가 전에 영상을 편집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에요. 아무튼 예전에 그린 만화를 다시 보는데 좀 부끄럽기도 하고 세월이 참 빠르구나, 굉장히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전에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제 옆에 떠있는 이 썸네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요, 아웃라인입니다. 작품의 기획 의도, 주제, 줄거리 등을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작품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스토리 구성의 기초가 되며 구상된 아이디어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스토리. 배열된 연속적인 사건들의 서술을 말합니다. 화자, 즉 작가가 사건들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연속적으로 배열합니다. 보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스토리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인문, 예술, 문화,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도록 하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다가 3, 4화부터였나? 자다가 일어났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지금 프리드로우 실시간 검색어 떠 있다고.
네, 안녕하세요. 웹툰 프리드로우 작가 전선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재 중인 프리드로우라는 웹툰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만화를 초등학교 때부터 그려왔고 군대 가기 전까지 슈퍼마리오 팬아트 만화를 그렸었는데 슈퍼마리오라는 게 닌텐도 회사의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만화를 계속 그리기는 어렵겠다고 판단을 해서 새로운 만화를 그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드로우 같은 경우에는 처음 구상을 할 때 스토리를 먼저 구상한 게 아닌 캐릭터를 먼저 구상을 했는데요. 학교에선 싸움 잘하는 일진인데 집에선 몰래 만화를 그리고 애들한테 비밀로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의 캐릭터를 만들면 굉장히 재밌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태성이라는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태성이 몰래 만화부에 가입을 해서 만화부 활동을 하는 초반의 이야기 전개와 이민지라는 모범생 캐릭터, 구아린이라는 또라이 캐릭터, 돈과 같은 진성 오타쿠, 그리고 제이기 같은 전형적인 게임 좋아하는 평범한 남학생, 이런 캐릭터들을 만화부라는 공간에 만들어 놓으니까 재밌는 스토리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초창기 프리드로우는 현재 프리드로우의 분위기와는 약간 좀 다른데요. 초창기 프리드로우는 주인공이 웹툰 작가가 되려고 도전하는 모습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2009년에 처음 연필로 8화 정도 작업을 하고 2011년에 타블렛이라는 도구로 작업을 하면서 한번 리메이크를 합니다. 베스트 도전에서 21화까지 매주 연재는 아니고 좀 띄엄띄엄 연재를 했었는데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원래 웹툰 작가보다 회사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게임 그래픽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연재하고 있는 이 프리드로우로 정식 연재를 노린다고 해도 좀 대중적이지 않은 장르 때문에 정식 연재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께서 웹툰 작가로 도전해보라는 말을 해주시면서 프리드로우를 한 번 더 리메이크를 합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1년만 빡세게 준비해보자고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처음 프리드로우랑 다르게 좀 대중적인 장르로 바꿔보자, 일상 학교 만화를 그리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소재들, 일진, 싸움, 연애, 우정, 뭐 그런 모든 소재들을 다 그려보자. 근데 너무 평범한 학교 만화가 아닌 좀 병맛스럽고 빵빵 터지는 스펙타클한 학교 만화. 그래서 1화를 열심히 그려서 베스트 도전 게시판에 올렸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때 베스트 도전의 1화 작가의 말이 "이전의 내용은 잊어주세요. 더 재밌을 테니까요." 난 진짜 뭔 깡으로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추어 작가 주제에. 아무튼 당시에 지금의 인스타나 페북만큼 카카오 스토리가 좀 유행이었는데 10대 분들이 카카오 스토리로 프리드로우를 공유를 많이 해주시면서 제 만화가 굉장히 많이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 4화부터였나? 자다가 일어났는데 친구한테 카톡이 와 있더라고요. 지금 프리드로우 실시간 검색어 떠 있다고. 이게 정말 어느 정도냐면 정식 연재 중에 웹툰 작품도 실검에 뜨기가 힘든데 배두에서 아마추어 작가가 그리는 작품이 실검에 떴다는 거잖아요. 정말 그때 기분은 정식 연재 확정된 것처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처음 얘기를 하는 건데, 배두에서 연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연재처에서 정식 연재 요청 메일이 왔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웹툰 연재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네이버에서 연재하는 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었는데 사실 좀 불안했어요. 바로 직전에 연애혁명이란 작품이 뽑혀서 같은 고등학교 장르로 겹쳐서 내 건 안 뽑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좀 컸었거든요. 그러다 11화쯤인가 네이버 매니지먼트 지원 사업으로 정식 연재가 확정되었는데, 연재가 확정되고 네이버 본사에 가서 같이 뽑힌 작가님들과 네이버 담당자님들과 같이 식사를 하던 그때의 그 설레임, 그때의 기분은 정말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네이버 본사를 가거나 네이버 연말 파티를 가면 아직도 설렙니다. 네이버가 많은 사람들한테 욕을 먹고 있다고는 하지만 한국 만화계의 판도를 바꿔놓는데 큰 기여를 한 건 자명한 사실이고, 웹툰 작가님들 대우를 정말 잘해주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드로우를 처음 구상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고 네이버에서 처음 연재를 한 지 벌써 5년이 되어가는데, 베스트 도전에서 연재를 하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아직도 이렇게 행복하게 웹툰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프리드로우 열심히 연재할 계획이고요. 프리드로우가 완결을 하고 나서도 열심히 차기작을 준비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만화 그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프리드로우가 끝난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전부터 생각을 했지만 저는 만화를 그리기 위해서 태어났고 평생을 만화를 그리면서 만화가로 죽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작성하기. 구상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만화 콘텐츠 작품의 기획 의도, 주제, 특징 등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요를 작성하는 시간인데요. 제공되는 구현 가능성 검토 시트와 이전 시간에 작성한 아이디어 시트를 함께 펼쳐놓고 다음의 설명에 유의하면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 작가의 만화 개요는 기존 작품에 제공되는 글을 토대로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방금 작성했던 개요표의 요령으로 내 작품의 개요 작성표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성된 개요를 분석하고 정리하여 개요 작성에 필요한 요소를 확인하고 학습합니다. 세 번째, 작품의 기획안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개요에 대한 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네 번째, 작성된 개요를 검토하여 스토리 진행상의 오류나 독자에게 불분명하게 전달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게요. 다섯 번째, 일정한 상황을 제시하고 제시된 상황을 바탕으로 스토리를 구성한 다음 개요를 작성해 보도록 합니다. 다음은 기존 작품 허니블러드를 보고 개요 작성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두 개를 작성하여야지 되며 하나는 기존의 작품을 정리해 본 요령을 바탕으로 본인이 만들고 싶은 작품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허니블러드는 CNC 레볼루션의 기획으로 만들어진 이날의 작가님의 작품으로 2014년부터 카카오 페이지에서 연재를 시작하였고 2017년 3월 2부작으로 마무리가 된 작품입니다. 단행본으로는 4권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기획 의도는 뱀파이어가 등장하는 하이틴 로맨스물, 집단 따돌림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제는 뱀파이어와 무당의 판타지 로맨스 웹툰 왕따를 다룬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줄거리입니다. 신내림은 깡마른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왕따 소녀입니다. 무당의 딸이라는 그 이유로 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내림은 수학여행에서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폐허가 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체불명의 장롱을 열게 되는데 그 안에는 봉인되어 있던 뱀파이어 베테슈가 있었습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 마녀의 피가 필요했던 내림의 상처에 난 피를 핥는 것으로 자신들도 모르게 계약을 맺게 됩니다. 계약의 조건은 간단 명료합니다. 피를 주는 조건으로 마녀의 목숨을 지켜준다. 수학여행 이후 내림이의 주변은 떠들썩해집니다. 어렸을 때 자신을 따랐던 효열이는 멋지게 변했고 교회 오빠 무지는 위클래스 선생님으로 내림이의 곁에 다가왔습니다. 바닥까지 자존감이 낮아 있었던 내림은 애완견 같은 뱀파이어 페테시로 인해 점차 웃게 되고 위로받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또 다시 찾아옵니다. 학기 초 전학 온 짝꿍 미나로 인해 왕따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자 이에 위기감을 느낀 가해자 무리가 내림이를 협박한 것이죠. 페테슈의 조언대로 가해자 무리에 대항하지만 오히려 강력한 폭력으로 되돌아옵니다. 내림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반 친구들을 보며 절명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내림의 위기를 감지한 페테슈는 대낮에 외출을 감행하고 옥상에 위태롭게 있던 내림을 끌어안으며 스스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면 자신을 통해서 살아가 달라고 말하며 위로합니다. 한편 부족한 흡혈과 낮의 외출로 인해 페테슈는 쓰러지게 되는데 라고 줄거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